현재 이제 저는 이제 두산 우선주에 22억 정도를 제가 와. 거기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은 우선주 거기 하나에만 22억이요? 예. 대박이시네요. 왜냐하면 일단 본주 대비 지금 우선주가 이제 좀 가치가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오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좀 찬바람이 부는 시즌이 오면 또 배당이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 4개월만 기다리면 이제 12월 이제 되고 그러면 이제 배당의 시즌이 오니까 또 우선주 좀 배당을 많이 주는 우선주가 또 유리하고요. 네. 네. 본주랑 우선주랑 갭이 어느 정도 돼요? 절반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절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평균 본주랑 우선주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한 20% 정도 우선주가 저렴하고요. 네. 보통 LG화학이나 다른 기타 우선주도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 네. 우선주가 싼데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본주로 지금 수급이 쏠린 상황에서 그렇군요. 우선주가 지금 과하게 지금 갭이 지금 벌어져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 본주에서 전량 수익을 실현하고 지금 우선주로 지금 갈아탄 상태입니다. 갈아타셨고. 네.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오셨을 때 또 SK랑 또 몇 종목 더 있으시지 않으셨나요? 그때 두산과 SK 두 종목을 제가 종목이셨구나.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추세 추종을 저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둘 주식 중에 제 투자 아이디어가 맞아서 두산이 이제 맞았습니다.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그때 초반에 빨리 이거 내 투자 아이디어가 맞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 빨리 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게 제 이제 투자 노하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두산에 제 생각이 맞아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걸 실현하고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우선주에 지금 금액을 옮긴 상태입니다. 그때 출연하신 이후로 30% 정도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30%가 며칠에 걸쳐서 오른 거예요? 85,000원에서 네. 8월 1일 한 23% 정도 하루 만에 급등을 했었어요. 그때 두산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실적이 잘 나왔고 또 두산에서 중요한 그 뉴스가 나왔는데 두산전자가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이제 공급한다. 그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엔비디아 지금 최근 엔비디아 굉장히 뜨겁지 않았습니까? 네. 엔비디아 관련 그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대단한데 삼성전자도 6%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두산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PCB 소재를 그 공급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대덕전자, 이수페타시스, 삼성전기 이런 회사들에서 PCB를 제조할 때 이제 두산전자의 그 PCB 원 소재를 이제 받아서 이제 PCB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AI 시대를 맞아서 특히 AI 서버 이제 증축이 엄청 지금 늘어난 상황이고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I 칩을 달라고 지금 줄을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돈을 싸들고 와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관계자들이 한국에 와서 또 하이닉스에 가서 삼성전자에 가서 당신들 좀 급하다 이거 빨리 만들어요. 원하는 대로 내가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우리 지금 상황이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적자 보고 있는데 지금 HBM 이거 만들려면 우리 이만큼의 돈을 줘야 된다. 그 돈을 가지고 하이닉스와 삼성이 그 돈을 확보가 되니까 그 밑에 이제 하청업체들, 납품업체들한테도 그 정도 이제 과감하게 이제 증축해라. 사람을 더 뽑고 시설을 더 돌려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수혜를 보는 주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그 TSMC가 이걸 다 충족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랬군요. 네. 그러면 이게 주식이 그렇게 딱 오를 때 내 아이디어가 맞았으니까 SK를 팔고 일로 다 가신 거잖아요. 네. 그렇구나. 이게 보통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이 오르면 팔고 이거를 물타기나 안 오른 거를 또 투자하기도 하잖아요. 그걸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군요. 그거를 제가 아는 고수님들은 불타기의 규제예요. 불타기. 네. 왜 불타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애초에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한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만약 그 아이디어가 맞으면 이제 남들도 이제 그 아이디어를 알아보고 이 주식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수급이 들어오고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이렇게 관심이 없을 때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다가 내 아이디어가 맞았다면 그게 뭘로 나올까요? 주가 상승.
주가 상승이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렇죠. 수급이 들어오겠죠. 그럼 내 아이디어가 맞는 거잖아. 그렇죠. 아, 그럼 내 아이디어 맞았고 내 목표 주가가 저 위에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겠구나. 그럼 빨리 여기 더 실어야 되는 거죠. 여기. 네. 이게 제 노하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B2C 중에서 좋은 섹터는 엔터라고 봐요. 엔터주. 지금 엔터 많이 빠졌는데. 그거 빼고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확신이 드는 기업만 투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은 거예요. 네. 저도 이게 뭐 한 군데 집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정말 믿고 갈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인가를 전 계속 고르거든요. 네. 그만큼 장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건 그만큼 장이 좋다는 거고요. 네. 투자할 기업이 많다 지금. 네. 근데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네, 굉장히 상황이 어렵습니다. 확실한 거에 투자를 하시는 거네요. 예, 제가 믿고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뭐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뭐 포스코나 이게 막 10배 가려고 하는 건 사실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뭐 2배, 3배는 갈 수 있다 해도 그런 면도 있는 거고. 제가 2차 전지 투자를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었나요? 저도 예전에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를 투자를 했었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걸 제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제가 10,000원에 사서 15,000원에 팔았고 50% 수익은 훌륭한 수익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이불킥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저한테 정말 좋은 교훈이 됐다는 대신에. 왜냐하면 이런 큰 성장을 하는 기업들은 이 잔파도에 내가 흔들리면 안 되는구나. 이 회사가 큰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이 꺾이는 걸 내가 확인될 때까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구나. 그런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다시 에코프로 사요. 그렇지 않죠. 앞으로 에코프로처럼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내가 발굴해서 기다리면 되는 거죠. 네. 그 두산의 이제 집중 투자 22억이라고 하셨네요. 네. 엄청난 거금을 투자하고 계신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두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 두산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두산 본사 IR 팀에서 이거 자료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AI 서버. 이건 반도체죠. 네. 이건 이제 물류, 창고 물류, 자동화 시스템. 이건 로봇입니다. 네. 이건 뭘로 보이세요? 드론. 네, 드론 맞습니다. 네. 다 하네요. 첨단 산업을. 그러니까 이 사진만 놓고 보면 이 기업이 어떤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지 한번 느낌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그 우선 너무 다양해서 약간 테슬라 느낌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다 신사업 그리고 앞으로 성장 사업이잖아요. 소위 요즘 핫하다고 하는 AI 서버, 데이터 센터,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물류 자동화. 거기다 이제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매출 1위, 세계 5위 그 로봇 산업을 지금 이 두산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두산 지주 안에 속해 있는 별도의 사업이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게 보는 건 이 드론입니다. 오,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두산이 드론을 한다는 거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드론을 왜 좋게 보냐면 일단 이 드론이 로봇에서 날개를 붙이면 드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드론이 앞으로 왜 많이 필요하냐?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지금 현재 인구 구조를 보면 만 18세 성인 남성이 매년 지금 격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드론이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이 일단 첫 번째 정찰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타격이죠. 지표를 찍으면 거기를 타격할 수 있는 정밀 타격. 그 이제 앞으로 드론이 이제 굉장히 많이 필요해진 시대가 올 거다. 거기다 이제 도서 상간지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인구가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 인구가 맞아요. 없어지는 지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이제 택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은 못 하죠. 거기 택배 일일이 그 택배차가 가서 그 한두 명을 위해서 배송을 해줄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그런 지역까지 물류를 이제 이제 드론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이제 꽉 잡고 있습니다. 좋은 드론을 대량으로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게 이제 중국이고. 그럼 다시 말해서 이제 드론이
안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국산화가 필수라는 말이죠. 와, 네. 그러네요. 네. 이거는 국방 생존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나라에 맡길 수가 없네요. 그런데 지금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지 않습니까? 식량 안보, 원자재 안보 이런 거랑 다 연관이 맞는 거네요. 트럼프가 처음에 중국을 때릴 때 뭐부터 때렸는지 기억이 나세요? 뭐부터 때렸나요? 화웨이, 5G부터 제재를 시작했죠. 통신부터. 네, 그 5G의 정보가 엄청난 정보들이 그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보가 중국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안보와 관련된 이 드론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그래서 지금 드론을 국산화하는 기업들에 집중하자. 그래서 저는 여기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와. 뭐 좋은 기업들은 이제 남들이 다 아는 나도 아는데 남들이 아는 건 이미 비싸져 있다는 거죠. 거기서 제가 뭐 엄청난 뭐 한 5배, 10배 이런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그럼 안 되는 거거든요. 남들이 모르는 거에서 내가 뭘 찾을 수 있는가. 거기서 저는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속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제가 원전 모두가 탈원전 때문에 두산이라는 이제 회사를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볼 때 저는 거기서 가능성을 보고 원전에 대한 가능성을 투자인 다 역발상이거든요. 지금도 제가 이 두산에 대해 얘기하면 지주사라고 그런 두산에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미지 때문에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기회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아까 말씀 중에 두산 우선주에 투자하고 있다 하셨잖아요. 배당은 몇 프로 정도 돼요? 원래 두산이 굉장히 고배당주였어요. 2019년까지만 해도 5,200원을 줬었습니다. 5,200원. 지금 현재 두산 우선주 같은 게 5만 원 중반대거든요. 근데 이제 두산이 2020년 코로나 때부터 이제 구조조정이 들어갔었어요. 그때 이제 배당이 줄어서 2020년부터 22년까지 2,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두산이 지금 현재 이제 구조조정이 끝나고 지금 나오는 실적은 굉장히 좋거든요. 이미 2019년을 뛰어넘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배당도 좀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예전 배당만큼 회복이 된다면 10%. 그렇죠. 성장하는 회사가 배당을 그렇게 줄 수 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팔아야 되죠? 그렇죠. 팔 이유가 없죠. 원룸 임대사업하면 수익률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원룸 한 3, 4% 나오나요? 3, 4% 너무 작고 제가 그 사업하시는 분 여쭤봤는데 보통 한 6% 정도 나온대요. 원룸. 근데 거기에 자기 인건비를 생각해요. 건물을 관리 신경 써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이제 임차인 뭐 관리도 해야 되고, 전화 오면 다 시설 관리까지. 그렇죠. 제 논리가 그러면 성장하는데 싸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예요. 회사가 성장하는 게 틀렸던지 이 회사가 싼 게 틀려야 되는 거지. 저는 성장하는 건 맞다. 그러면 지금 싼 게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사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 아이디어가 실현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배당을 주잖아요. 근데 주식의 좋은 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주식을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물건을 어디서 떼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건을 떼우면 이렇게 사무실도 내야 되고, 그렇죠? 창고도 빌려야 되고, 내가 보관료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주식은 보관료를 받아요, 오히려. 그게 배당이죠. 그럼 한 가지, 이거 아까 드론하고 로봇 이런 걸 되게 좋게 보신다 했잖아요. 근데 두산 그 로보틱스 상장 이슈 있잖아요. 그럼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뭐 여쭤보니까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두산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사업에서 두산 지주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두산 로보틱스라는 별도의 회사를 세운 거예요. 물적 분할하고 뭐가 다른지를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유상증자 13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산이 여기 830억이라는 자본금을 여기 태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 두산 로보틱스가 그 자금을 가지고 계속 이제 지금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두산전자에서 번 돈 가지고 계속 그걸 메꿔주고 있는 거죠. 근데 시대의 흐름이 로봇이 굉장히 이제 빵 떴지 않습니까? 원래 제가 처음에 두산을 투자한 지 거의 한 만 3년 정도 가까이 되는데 전 그때 로봇에 크게 기대는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적자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삼성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그때 막 시장이 로봇에 대한 사람들이 이 성장성에 삼성이 투자하네? 이거 확실한 미래 사업이네?
제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비슷한 게 뭐야?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그때 딱 이제 뜨게 되면서 레인보우보다 매출이 3배 이상 큰데, 그거에 대한 가치가 지금 아무도 지금 그때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두산도 그 관련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났던 거고요. 이제 물적 분할하고 뭐가 다르냐고 얘기를 하시면, 말씀드렸듯이 두산은 이제 별도의 자기 자본을 쪽에 따로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씨앗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에 830억짜리 자본금 태운 씨앗을 하나 심어놨더니 걔가 사람들이 이제 그 미래 성장성을 이제 알게 되면서 확 커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씨앗을 이제 대중들한테 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IPO를 통해서 이 회사를 키우겠다. 지금 적자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IPO를 하면 이제 투자금을 한 3천억, 4천억 이상 이제 받을 수 있어요. 그 돈 가지고 AMR 회사, 여기 이 물류 자동화하는데 이 필요한 게 이게 AMR이거든요. 이 관련 기업을 하나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대량 설비 투자하기 위해서 대량 생산을 싸게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 관련 설비에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한. 그래서 2027년이 되면 영업이익이 1,700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두산의 큰 그림. 그러니까 두산 지주 입장에서 얘가 잘 크기 위해서 계속 이제 엄마의 마음으로 계속 이제 희생을 해준 거죠. 전자에서 버는 돈 가지고 계속 메꿔줘. 이제 얘가 이제 모두가 얘가 앞으로 큰 제목이 될 애구나. 모두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얘를 내보내는 거죠. 네. 두산의 이제 실적을 한번 볼게요. 숫자만 보시면 돼요. 매출액이 늘고 있구나.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구나. 네.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구나. 부채 비율은 어떻죠? 부채 비율은 계속 줄고 있구나. 빚은 줄고 있구나. 순차익금 줄고 있구나. 회사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것만 이제 인지하면 되시고요. 두산이 가장 큰 자산이 뭐죠? 두산 에너빌리티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이제 거의 한 31% 지분, 두산 에너빌리티 31% 시가총액이 두산중공업이 두산 에너빌리티 한 11조 넘으니까 한 3조 3천억 정도 될 겁니다. 3조 3천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이 가진 자산 중에 가장 큰 게 두산 에너빌리티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시면 어떤 사업이 생각이 나시죠? 원자력.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이 원자력이 비중이 얼마 안 돼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원전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그 원전 그 대표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보고 있지만 원전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다. 앞으로 이제 제 생각에는 올해 말에서 내년부터 원전 이제 수주가 이제 터져 나올 거다. 그렇게 되면 이 회사도 앞으로 주가는 시작도 안 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건 기존 이제 수주 받은 거. 기존 수주 받은 거에서 이번에 이제 이건 1분기잖아요. 이제 2분기에 이제 추가 수주 이만큼 나왔다. 근데 그 중에서 원전 아직 비중이 작다. 네. 그렇게 이제 원전 이제 수주가 내년부터 시작되면 이 기업의 수주량이 이제 팍 늘어나면서 그때 주가도 그때부터 아마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산이 가진 이제 캐시카우, 두산 파켓입니다. 네. 이걸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두산 파켓카트는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거든요. 미국에 있는 회사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거를 이제 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사가 다 미국에 있고요. 예, 매출도 대부분이 북미 지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볼게요. 이제 판매 대수거든요. 이게 어떻습니까? 21년부터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인프라. 네, 그게 바로 IRA 인프라 투자 그거와 이제 연관돼 있다는 거죠. 네. 미국 전역에서 이제 공장,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공장을 하고 전기차도 이제 충전소를 막 설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전 설비에서 대규모 인프라 공사 거기다 2차 전지하면 핵심적인 게 광물을 운반하려면 그게 그런 지게차, 예, 이런 소형 트럭 맞아요. 이런 것들이 수요가 굉장히 이제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 지표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고 돈을 엄청 잘 벌고 있죠. 지금 막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이제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바이든이 이제 추구하는 그 IRA 정책이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예. 몇 년 더 가겠네요. 예. 그럼 이제 두산이라는 회사가 단지 지주회사가 이 회사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직접. 예. 그래서 다른 지주회사들이랑 달라요. 예. 이걸 보시면 돈을 얼마나 버는가 보면 매출이 올해 1분기 때
매출이 2,500억 그리고 이익이 160억이 났고 2분기 때는 거의 한 매출액이 3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230억이 났어요. 돈을 잘 벌죠. 2분기 때 기업들 다 지금 실적이 안 좋아서 지금 난리인데 이 회사는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하반기도 전망이 좋아요. 네, 8.6% 더 좋아질 거다. 왜 좋아지냐? 그 핵심에 두산전자가 있다는 거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데이터 센터, 폴더블 폰 소재, 그리고 반도체, 예, 네트워크, AI 가속기, 그리고 5G 통신 장비. 예. 이 매출액이 지금 이렇게 지금 IT 기업들 다 힘들다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 회사는 지금 성장하고 있다. 벌써 턴어라운드가 됐다. 하반기에도 8.5% 더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회사의. 저 매출은 왜 저렇게 2022년도에는 줄어든 거예요? 그때 22년부터 우리가 경기 침체, 그때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이래서 굉장히 그때 주가도 많이 폭락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매출로 드러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턴어라운드 한 거군요. 지금 이제 그래서 네 이제 3분기부터 이 회사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저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 3분기부터 메모리와 DDR5 그리고 N사 AI 가속기 N사가 엔비디아 네 바로 엔비디아. 네. 네. 아, 저 N사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두산이 생산하는 이 반도체 그 PCB 소재 CCL 그게 이제 엔비디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3분기다. 네. 그러면 이제 2분기 실적보다 좋아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네. 그럼 이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럼 이 회사 원래 그 1,000억씩 벌던 회사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얼마씩 벌게 될까? 그건 이제 계속 관찰을 해야겠죠. 하지만 이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회사구나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할 수 있고 또 이 회사 내년 말이면 또 이제 신공장이 이제 완공이 돼요. 네. 그런 흐름들을 내가 상상을 해봤을 때 앞으로 이 회사 이익이 1,000억에서 앞으로 1,500억, 뭐 2,000억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PCB라는 게 이제 적용 분야가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이제 전기차가 이제 전장화가 굉장히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전기차 자체가 하나의 컴퓨터로 이제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들어가는 PCB가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PCB가 이제 자동차에도 들어가게 된다. 그럼 그 시장이 엄청 커지는 거야. 예. 그럼 이 1,000억 벌던 회사가 앞으로 얼마를 벌까? 계속 관찰을 해야죠.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두산의 신사업, 로보틱스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고, DLS는 이제 그 물류 자동화 사업이에요. 최근에 이천에 이제 나이키 신공장을 이제 수주를 했더라고요. 그 자동화 물류 이제 그 시스템을 이제 두산 DLS에서 이제 하게 될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드론 사업. 네. 여기서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나오죠. 네. 군 공공 분야 판매 확대. 네. 이 회사에서 이제 그 시장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두산이 가지고 있는 이제 수소 원천 기술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두산 퓨얼셀 아시죠? 네, 퓨얼셀. 네. 그 퓨얼셀의 그 원천 기술이 미국에 있는 하이엑시엄에서 나온 거예요. 두산이 그걸 2014년에 이 하이엑시엄이라는 그 수소 원천 기술 회사를 매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분 100%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원천 기술 바탕으로 국내에 만든 게 두산 퓨얼셀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두산이 이거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시킬 예정이라고 해요. 이 기사를 내용을 보시면 2,000억을 유치를 완료했다. 이 참여한 기관은 한국투자, KDB 인베스트, KB자산운용 이렇게 2,000억을 이 회사에 이제 유상증자로 이제 참여를 했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값 수준을 1조 8천억을 만들겠다. 네. 지금 두산이 1조 8천억이에요, 시총이. 그러면 이제 그 로봇이 지금 평가받는 상장되는 지금 예정되는 시총이 이 정도예요. 네. 현재 두산이 이제 시총이 1조 8천억인데 로봇이 1조 8천억을 상장을 할 거고요. 거기다가 미국에 이 하이엑시엠이 상장하게 되면 물론 이제 목표죠. 예, 우리가 이걸 고지고대로 다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주로서 관찰하고 투자자로서 이제 이게 이 회사가 잘 하고 있는지
계속 이제 추적을 해야 되죠. 근데 이 목표가 미국에도 이 회사를 상장할 건데 1조 8천억이야. 그럼 또 이 시총만 하니까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거의 뭐 보물찾기 게임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뭐 캐면 뭐가 또 계속 뭐가 나와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두산이 지금 현재 버는 돈에 대비해서 얘가 지금 평가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에코프로하고 두산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두 회사는 공통점이 있어요. 사업하는 지주 회사. 네. 좋은 사업을 가진 지주 회사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게 이 지배예요. 당기순이익 지배. 왜 이게 지주 회사에서 중요하냐면 만약에 웅이님께서 짜장면 집을 하나 운영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 짜장면 집의 지분을 40%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짜장면 집이 1년 동안 짜장면 팔고 이제 남은 이익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웅이님이 얼마를 40만 원. 그렇죠. 그게 이거야. 네.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매출과 이익이 에코프로 비행 거를 땡긴 거거든요. 네. 에코프로가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주사니까 그 자회사 거 실적을 다 땡겨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뻥튀기 돼. 그래서 지주사가 더블 카운팅이라고 이제 막 욕을 먹는 게 이 숫자를 보시면 안 돼요. 매출이요. 이 회사, 이 지주 회사의 가치를 보시려면 이 집에 내가 그 짜장면 집의 40% 지분만큼 내 그 이익을 내가 가져오는 게 그게 맞잖아. 100만 원 웅이님이 그 짜장면 집 주인이라고 해서 그 100만 원 다 웅이님 거라고 얘기할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게 앞으로 이제 25년 예상 당기 순이익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7,500억이다.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고 증권사 컨센서스입니다. 그렇죠. 네. 이건 네이버에 있는 자료예요. 이거는. 그럼 두산은 어떨 것이냐? 두산은 거의 한 5,700억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비슷하네요, 에코프로랑. 네. 근데 두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신사업들이 다 적자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로보틱스 같은 27년도에 목표가 영업이익이 1,700억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업이 한 27년도 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1,700억은 목표니까 네. 그걸 달성은 아마 어렵겠죠. 그렇게 깔고 갑시다. 고수적으로 해서. 그래도 이제 흑자 전환은 되겠죠, 아마.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이 재무제표는 그게 다 지금 적자가 까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적자들이. 그러면 말씀드렸던 이런 로봇이라던가 수소라던가 지금 뭐 드론, 물류 자동화 이런 사업들이 이제 흑자가 턴어라운드하는 그 시점 27년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상상들을 해보는 거죠. 그 태양광이나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은 SMR하고 좀 비교했을 때 잘 안 될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 문제는 핵심은 이거예요. 제조업이 중요한 국가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AI 서버에 중요한 게 뭐죠? 서버가 다운되면 안 돼요. 전력이 끊기면 안 된다고요. 네. 우리나라 이번에 장마철도 거의 한 달 넘게 장마가 됐지 않습니까? 뭐 구름이 막 계속 끼고 그럼 태양광이 될까요? 네. 그게 이제 서버라던가 일단 제조업이 중요한 이런 국가에서 과연 태양광을 이걸 기저 전력으로 쓸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지금 너무 흥미로운데 원자력 외에는 다른 에너지는 별로 안 보이세요? 그게 보이면 좋고 갈아타죠. 아, 그런구나. 네. 아직까지는 그게 안 보이고 때문에 그러다 이제 중요한 건 무탄소가 돼야 되잖아요. 탄소가 나오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SMR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기존에 이제 화석 발전도 이제 그 대체를 해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석탄 발전소 자리 석탄 발전 폐쇄를 하고 그 자리에다 SMR을 넣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SMR 수준이 기술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 정책의 규제가 큰 거예요?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아무래도 이제 원전에 대해서는 이제 첫 번째 드는 게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 불안감 있잖아요. 이걸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지금 가장 빠른 게 우리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 지금 인프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SMR 해서 우크라이나에 지금 설치를 지금 이미 들어갔어요. 그 관련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우리나라 현대건설에서 이미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같은 인프라 파괴됐으니까 거기에 SMR로 이제 전력을 돌리면서 그러면서 그걸 보겠죠. 이
SMR 믿을 만한 에너지원인지. SMR이 들어간 거는 여러 가지 에너지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지금 이런 황폐한 상황 속에서 SMR이 그래도 뭔가 가성비가 있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들어간 거겠죠? 네, 그 제가 신재생은 좀 한계가 있다고 봐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 지구에 이제 60억이 넘는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인구는 사실 후진국에 있어요. 그렇죠. 좀 못 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동쪽은 잘 살지만 서쪽은 너무 낙후돼 있거든요. 이 차이가 커요. 절대 빈곤이 6억 명이래요. 네. 거기다가 우리가 아프리카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아프리카에 있는 그 나이지리아 인구만 해도 2억이 넘거든요. 거기가. 네.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까지. 만약에 태양광, 풍력 이런 걸 그런 나라들에 설치해졌을 때 이게 과연 유지, 보수, 관리가 될까요? 힘들 것 같아요. 네. 이게 최근에도 풍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스티드라는 그 풍력 설치 회사가 있어요. 최근에 그 대규모 이제 풍력 단지에서 거기서 이제 엄청난 손실이 나왔어요. 네. 주가가 지금 폭락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만큼 그 결과가 좋지도 않을 뿐더러 그 유지 보수 관리가 너무 힘들다. 네. 그 비용까지. 네. 거기다 지금 금리가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런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하려면 파이낸싱 자금을 어마어마하게 써야 되거든요. 이제 금리가 너무 비싸졌으니까 그 조달 자금도 비싸. 그러니까 뭘 생각하냐면 예전에는 이 금액에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 대비 탄소는 또 쓰면 안 되니까 탄소가 안 나오는 전력이 뭐냐 계속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주가 같은 경우도 풍력의 이제 대장주가 CS 윈드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하나솔루션, OCI 같은 거. 하나솔루션 엄청 최악이네요. 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단점들 다른 에너지원에 그리고 뭐 경제적인 면까지 고려했을 때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원자력으로 보시는 거네요. 저는 이제 이게 가장 좋다고는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정치적인 시각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네. 그 저평가가 해소되기만 해도 주가는 많이 상승할 것이다. 와.